자, 아까 이렇게 좀 복잡하게 뭔가 써서 제안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게 왜 생기냐, 이런 게 왜 추가적으로 또 필요한지, 이제 살펴보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이제 이걸 알아두셔야 되는 게, shape 클래스가 rectangle 클래스의 부모 클래스예요. 그러면은, pair shape은 pair rectangle의 부모 클래스가 되지는 않습니다. 둘 다 같은 클래스예요. 타입 인자만 다르게 쓴 것 뿐이지. 같은 클래스가 돼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void foo shape 이렇게 있으면 얘의 이 함수의 인자로는 shape의 후손들, 뭐 rectangle, triangle 같은 게 다 전달할 수 있어요. 근데 얘를 이런 식으로 그 타입 그 범용 클래스의 타입으로 이렇게 바꿨을 때에는 pair person 하면은 person 밑에 professor, staff, student 클래스가 있지만 여기에는 pair staff, pair professor, pair student를 전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두 개는 똑같은 클래스인데 타입 인자를 다른 걸 쓰는 그런 클래스로 인식되기 때문에 전달을 못하게 해요. 못하게 돼요. 그래서 얘를 전달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이제 도입된 게 와일드카드 타입이라는 이 물음표를 이용하는 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음표는 두 가지 형태로 우리가 쓸 수가 있는데, 그냥 pair T 하게 되면은 하나로만 제한이 되는 거예요. 타입 인자가. 근데 타입 인자를 하나로 제한하지 않고 여러 개로 쓸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제 와일드카드인데, extends 쓸 수 있고 super 쓸 수가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extends를 쓰게 되면은 person의 자식들은, 후손들은 여기에 다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은 아까 pair person 하면 여기에 올 수 있는 건 pair person만 올 수 있어요. 근데 와일드카드를 쓰고 extends를 써서 와일드카드 쓰게 되면은 pair person 올 수가 있고, person 밑에 세 개 클래스가 자식 클래스가 있다니까 pair professor, pair student, pair staff 이렇게 올 수가 있습니다. student 밑에 뭐 pair graduate student, undergraduate student 뭐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또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person의 자식들은 다 올 수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물음표 extends object 하면은 모든 애들이 다 되는 거지. 오브젝트 밑에 다 오잖아요. 그래서 물음표 하나만 딸랑 쓰는 것과 얘 쓰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겠지만 제한 없는 걸로 이렇게 페어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물음표 하나만. 그럼 얘는 뭐냐면 물음표 extends object를 쓴 거예요. 그런데 물음표 extends object 하면은 다 된다는 거지. 페어를 쓴 어떤 종류의 객체들도 다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extends고요. 그 다음에 super가 있습니다. 그런데 super라는 거는 부모 위쪽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얘하고 반대예요. 물음표 super students 쓰게 되면은 student의 부모, 조상들은 다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pair person이 올 수 있고 pair object가 올 수 있습니다. 위로. 그러면 얘를 한번 또 이해해 봅시다. 물음표 super t가 됐어요. 이 의미가 뭐예요, 그럼? t는 comparable을 구현해야 돼요. 구현해야 되는 애인데
어떤 컴패러블을 구현하고 있냐? 컴패러블 T도 되고 컴패러블 T의 부모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숙제를 했죠? 우리 숙제할 때 뭐 했냐? 비에크로 했나요? 비에크로 카가 있어요. 아니면 여기 있는 걸 그냥 합시다. person하고 student가 있어요. 그러면 person의 comparable 구현하게 되면 거기에 붙어 있는 인터페이스는 뭐가 되냐면 comparable person이 되겠죠. 그렇죠? person 클래스의 compare to를 넣어서 그 comparable 인터페이스 구체화한다고 표시했어요. 그러면 어떤 인터페이스를 표시하게 되냐면 comparable person을 표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student는 어떤 인터페이스 구현하고 있는 거예요? comparable student가 아니라 뭘 구현하고 있는 애가 돼? person을 구현하고 있는 애가 돼. 그러니까 여기에 student가 되면 여기에는 student가 아닌 그 상위가 올 수 있는 거죠. comparable의 특징이 그래요. comparable은 내가 원래 comparable student면 comparable student를 구현하고 있어야 제일 좋은데 그렇게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내 부모가 이미 comparable을 구현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실제 구현하는 애는 student이지만 comparable이지만 comparable student가 아니라 comparable person이 될 수 있고 comparable person이 돼도 문제가 없게끔 쓰기 위해서는 여기에 뭘 써야 돼? super를 써야 돼. super를 써줘야 돼요. 이 comparable의 특징이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어떤 t들이 comparable을 구현하고 있을 때 comparable t가 아니라 comparable t의 부모일 수, 조상일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comparable을 extend 할 때는 저렇게 씁니다. 왜 이제 이렇게 쓰는지 조금 이해가 되는 거죠. person, student 했을 때 student가 구현하고 있는 인터페이스를 생각해 보시면 이게 맞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어려운 수도 있고요. 처음 접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제한이 없는 얘와 얘는 똑같은 기능을 하는데 둘이 달라요. 밑에 거는 범용함수예요. 얘는 범용함수예요. 그렇죠? 얘는 범용함수가 아니에요. 범용함수가 아니라 범용 클래스를 매개변수 타입으로 쓰는 그냥 일반 함수예요. 근데 얘랑 얘는 똑같아요. 기능이. 여기는 물음표 썼으니까 올 수 있는 애는 페어의 모든 건 다 올 수 있죠. 얘도 이제 여기에 t를 쓰고 페어 t 썼으니까 여기에는 아무거나 다 올 수 있죠. 다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만약에 얘로 되면 얘보다는 이렇게 구현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제한이 없는 와일드카드. 근데 제한이 없는 와일드카드를 쓰다 보면은 얘는 범용함수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 할 수가 없습니다. 물음표를 여기 갖다 쓸 수는 없어요. 물음표는 타입 매개변수가 아니에요. 타입 매개변수가 아니라 타입 매개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물음표를 이용해서는 프로그래밍 할 수가 없다. 이런 기능이 필요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할 일이 없죠. 두 개 만들려면 그냥 하나 받고 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고요. 어쨌든 와일드카드 중에 아예 없는 게 있고 얘는 뭐가 생략된 형태예요? extends 오브젝트가 생략된 형태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범용 함수나 범용 클래스를 정의할 때 언제 extens를 쓰고 언제 super를 써야 되냐? 그 룰이
PECS 룰입니다. Producer, Extends, Consumer, Sup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애가 생산자면, 그러니까 뭔가 값을 주는 애면, 내보내는 애면, 받는 애가 아니라 내보내는 애면 extends를 써야 되겠고, 데이터를 받는 애면은 super를 써야 돼요. 그래야 더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더 많은 타입을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이해해 봅시다. 자, 우선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pet, dog, cat 요 관계를 생각해 볼게요. pet이 부모고 pet 밑에 강아지, 고양이 클래스가 있어요. 그러면 이 add all이라는 메소드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제가 좀 설명을 잘못했는데 범용 클래스를 정의할 때가 아니라, 그러니까 범용 클래스의 타입을 활용할 때 언제 얘를 쓰고 언제 얘를 쓰냐 이거예요. 범용 함수는 아니죠, 얘는 add all은.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add all은 뭐라는 거냐면 여기 있는 애들을 다 일로 옮기는 거예요. 요 뒤에 있는 애를 여기에 다 옮기는 거예요, 펫에. 그러면 이 리스트 펫에 저장할 수 있는 것들은 뭘 저장할 수 있어요? 펫도 저장할 수 있고, 캣도 저장할 수 있고, 강아지도 저장할 수 있죠. 그러면 그게 다 되도록 하려고 그러면 여기에 뭐가 돼야 돼? extends pet이 돼야 되는 거죠. 이 inlist는 이 inlist에 뭘 저장하겠다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걸 갖고 와서 여기다 저장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에 해당돼요? 프로듀서에 해당돼요. 생산자. 내가 이 매개 변수가 값을 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갖고 있는 애를 주는 애예요. 다른 애한테. 근데 이 다른 애가 주는 애면은 extends를 써야 폭넓게 여기에 다양한 애들이 올 수 있어요. 여기에 리스트 펫이 와도 되고, 리스트 캣이 와도 되고, 리스트 독이 와도 이 add all은 동작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래서 extends를 쓰는 거예요. extends. 거꾸로 get all dogs는 요 리스트에서 강아지들만 뽑아가지고 여기다 저장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그러면 얘는 프로듀서가 아니라 컨슈머가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니까. 근데 프로듀서 컨슈머가 되면은 슈퍼를 써야 돼. 슈퍼. 내가 원래 받고자 하는 게 강아지다. 그러면 강아지를 저장할 수 있는 데는 리스트 덕이면 강아지 저장할 수 있죠. 리스트 펫이어도 강아지 저장할 수 있어요. 리스트 오브젝트여도 강아지 저장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여기다가 정의해야 다양한 애들로 처리할 수 있냐, 보다 더 폭넓게 타입을 표시할 수 있냐 하면은 슈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슈퍼. 그러니까 얘는 컨슈머고 얘는 프로듀서예요. 그러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폭넓게 이 메소드를, 이 함수를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쓸 수 있게. 그래서 폭넓게 타입 매개 변수, 범용 클래스 타입들을 사용할 때 폭넓게 다양한 애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하려고 그러면 이제 와일드카드를 써야 되겠고, 그 와일드카드 쓰는 방법은 extends를 쓰는 방법이 있고 슈퍼를 쓰는 방법이 있는데, 내가 만들려는 매개 변수가 프로듀서의 성격을 갖고 있냐, 생산자의 성격을 갖고 있냐, 소비자의 성격을 갖고 있냐를 보고, 생산자의 성격을 갖고 있으면 extends를 써주시면 되겠고, 소비자의 성격을 갖고 있으면 consumer를
소비자들께 갖고 있으면 슈퍼를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 PCS 룰을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자바 라이브러리에 있는 몇 가지 제가 범용 함수들을 갖고 와봤어요. 범용 함수라기보다는 이제 타입 매개 변수를 쓰는, 그러니까 범용 클래스 타입을 쓰는 함수들을 이제 갖고 와봤는데, 얘는 범용 함수고요. 얘는 범용 함수는 아니죠. 범용 클래스의 메소드예요. 그러면 ArrayList 2라는 클래스, 범용 클래스가 있어요. 거기에 함수들이에요. add all은 여기 있는 애들을 받아서 여기 있는 애들을 다 이 ArrayList에 뭐 하겠다는 거예요. add all은 저장하겠다는 거죠. 요 인자를 받아서 이 인자에 있는 모든 애들을 이 ArrayList에 추가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C는 프로듀서의 컨슈머예요. 프로듀서죠. 여기 있는 데이터를 빼와가지고 여기다 넣는 거잖아요. 빼오는 거예요. 빼오는 거면 프로듀서니까 익스텐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2니까 여기에 저장할 수 있는 애는 이 아래로는 다 저장할 수 있는 거죠. 얘가 팻이면 팻도 되고 독도 되고 캣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for each 메소드가 있어요. for each 메소드는 뭐 하는 메소드일까요? 어레이리스트에 저장된 요소들 하나하나마다 요 함수를 적용하는 거예요. 요 함수를 적용하는 건데, 얘는 여기 있는 데이터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얘를 받으려면 얘가 2면은 2로 받을 수 있고 2의 부모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뭘로 써요? 슈퍼를 쓰는 거죠. 슈퍼를 써요. 그 다음에 contains all. 어떤 애들이 저기에 이 애들이 여기에 다 있는지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contains all이니까 여기 있는 애들을 갖고 와서 여기 있는 애들하고 비교를 해줘야 되죠. 그러면 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끄집어내니까 프로듀서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여기는 물음표로 해놨어요. 물음표. 그러니까 라이브러리는 조금 더 범용성을 더 높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에 컬렉션, 얘가 2가 팻인데 여기에 스튜던트가 왔어요. 그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학생이 왔어. 이쪽은 팻인데 학생이 왔어. 그럼 학생이 팻 목록에 있지는 않겠죠. 그러면 얘는 답을 뭘 주면 돼? false를 줘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제한을 이렇게 제한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은데, 더 넓히면 이렇게 제한해도 이 함수의 동작에는 문제가 없어요. 아무거나 와도 이와 관련이 없는 애들이 오면은 어차피 그냥 false 주면 되니까 문제가 없어서 여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이브러리들은 더 많은 그 종류의 타입들을 받을 수 있게 정해 놓는 거예요. 얘도 와도 돼? 그럼 돼. 허용해 주는 거야. 근데 여기에 스튜던트를 허용할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이유에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범용 클래스를 보면, 바이너리 서치가 있는데, 바이너리 서치. 얘를 한번 보세요. 맥스랑 요거를 한번 보면은, 얘는 여기서 제한하지 않고, 요걸 제한하고 있어요, 요거를. 그러니까, 여기도 t가 나오고, 여기도 t가 나오는데, 이 t는 여기다 제한하지 않고, 여기만 제한하고 있어요. 여기는 굳이 제한할 이유가 없으니까. 얘를 제한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특정한 제한이 필요한 애지 얘 t를 전체적으로 제한할 필요는 없으니까 여기만 이렇게 제한하고 있어요. 그럼 바이너리 서치는 요 키가 요 안에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요 안에 있는 거 봐야 되니까 얘는 뭐냐면은 얘가 뭐야? t를 소비해 뭐라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돼? 복잡해. 스탠스. 그러니까 컴패러블은 당연히 슈퍼 t가 돼야 되는 거고요. 얘가 왜 익스텐드지? 익스텐스 에드워 아닌데 바이너리 서치. 갑자기 바이너리 서치. 조금 있다. 요 두 번째 거부터 보고 요 첫 번째 거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요 첫 번째 거 보면은 요 두 번째 거는 정렬하는 함수인데 여기는 제한에 안 두고 요 애를 이 정렬할 때 사용하는 비교 함수잖아요. 비교 함수. 이 비교 함수는 여기 있는 데이터를 받아서 비교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얘를 받아서 비교하려면 이 t보다는 같거나 부으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독이면 컴퍼레이터 독이 와도 되고 컴퍼레이터 펫이 와도 돼요. 펫이 와도 강아지들을 비교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컴퍼레이터나 컴패러블은 늘 소비자예요. 뭔가를 받아서 비교해야 되는 거니까 소비자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맥스는 여기 있는 애들이 이제 그 컴페어투를 갖고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컴페어블을 쓰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그 오브젝트를 앞에 붙여놨어요. 이 오브젝트를 붙인 이유는 그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 이제 그 내부적으로 자바에서 템플릿을 쓰는 그 방법 때문에 추가적으로 오브젝트를 여기 쓰고 있어요. 이건 조금 뒤에 가서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셔플하고 하는 게 있는데 셔플은 리스트에 있는 요소들의 위치를 마구잡이로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얘는 바꿀 때 뭐 필요한 게 없어요. 보통 어떻게 바꾸냐면은 랜덤 함수를 이용해서 한 위치에 있는 애를 어떤 특정한 위치에 있는 애랑 바꿔요. 수업을 해요. 그 수업을 여러 번 해서 셔플하게 되는데 여기 셔플은 제한할 게 없는 거지. 아무거나 와도 다 되는 거야.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물음표를 쓰고 있고요. 얘는 물음표 extends compare. 제가 좀 물음 extends comparable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면은 요 키가 요 안에 있는지를
이진 검색을 할 거고요. 그러면 얘를 검색할 때 쓸 비교 함수는 이런 형태가 되어야 되는 거고, 이런 형태를 가진 애들이면 다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익스텐스고, 이런 애들을 요걸 갖고 있는 익스텐스를 갖고 있는 똑같은 애나 부모나 조상도 다 되는 거죠. 아니지. 얘를 구현하고 있는 조상이 아니라 밑에 애들은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구현하고 있는 그 애들, 얘를 구현하고 있는 설명이 하여튼 그렇습니다. 얘를 구현하고 있는 그 내가 설명도 잘 안 되겠다. 요건 다 다음에 내가 좀 정리해서 설명을 올릴게요. 이게 말로 설명하니까 지금 잘 안 되는데, 어쨌든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은, 정리를 해보면 내가 지금 조금 헤맸는데, 얘네들 간에는 어떤 관계가 성립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프로그램 하다 보면은 쉐입과 렉탱글이 어떤 관계가 있을 때 이 어떤 프로그래머에서 그 관계가 있는 애들을 다 허용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하고 싶어. 그래서 자바에서 만든 게 와일드카드이고요. 이 와일드카드는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익스텐서가지고 얘의 자식들은 다 오도 되게끔 허용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얘보다 부모들 다 올 수 있게끔 조상도 올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언제 익스텐스를 쓰고 언제 슈퍼를 쓰냐, 그 룰은 PECS 룰이고, PECS 룰을 쓰는 이유는 저렇게 써야지만 최대한 많은 애들을 허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가장 많은 종류의 매개 변수들을 다른 매개 변수들을 허용할 수 있게 해주는 룰이 PECS 룰이고, 그럼 이제 PECS 룰을 이해하고 나면 우리가 그 다음에 뭐 이거 잘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접근해 봐야 되는 거는 라이브러리 API에 갔어요. 라이브 API 가면은 막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저게 왜 저렇게 생겨 먹었는지, 저거의 의미가 뭔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조금씩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여기다가 PECS의 개념을 적용해 가지고 이 매개 변수가 프로듀서에 해당되는 NG, 컨슈머에 해당되는 NG를 보는 거죠. 얘 같은 경우에는 프로듀서에 해당되는 거죠. 여기에 있는 애를 다 뽑아가지고 여기다 저장하는 거예요. 프로듀서에 해당되니까 익스텐스가 맞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되면은 조금 더 그 라이브러리에 있는 그 함수들을 또는 모습들을, 그 서명 모습들을 내가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와일드카드, PECS 룰, 그리고 그것들이 이해가 되면 라이브러리에 있는 얘네들이 왜 이런 모습, 복잡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가적인 이제 문법들 몇 가지, 그 템플릿과 관련된 문법들을 설명해 드릴 건데, 이제 내가 클래스를 정의해요. 그러면 여기에 타입 매개 변수를 썼잖아요. 그럼 이 T를 안에 있는 뭐 멤버 변수, 매개 변수, 메소드의 매개 변수, 메소드의 반환 타입, 메소드의 지역 변수로 쓸 수도 있고, 다른 애들을 정의할 때 다른 그 범용 타입을 또 쓸 때도 여기다가 똑같은 T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T가 다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내부 클래스에서도 T 쓰면 이 T가 다 여기에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링크 리스트 스트링 되면은 얘는 뭘 임플리멘트 하는 거냐면 이트러블 스트링을 임플리멘트 하는 거고, 요 노드의 아이템은 스트링 타입이 되는 거고, 여기서 임플리멘트 하는 건 이터레이터 스트링을 구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T 쓰면은 다 똑같이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름 쓰면 다 전달이 되는 거고요. 전달할 수 있다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보통 링크 리스트를 만들 때 이 노드를 일반 클래스로 만들지 않고 스태틱 클래스로 만들게 됩니다. 왜 스태틱 클래스로 만드냐면은 원래 일반 클래스는 자기를 만든 외부 객체에 대한 포인터를 유지하게 돼요. 그러면 얘가 노드를 한 100개 만들면은 쓸데없는 100개의 포인터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중첩 클래스가 필요할 때는 이제 스태틱을 쓰게 되는데, 스태틱을 쓰는 순간 이 t가 열로 전달이 안 돼요. 얘는 독립적인 애예요. 그래서 이 t를 여기다 전달하고 싶으면은 얘도 범용 클래스로 만들고 요 t를 여기다가 써주면은 이 t가 얘를 통해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없으면 여기 t 쓰면 에러 나요. 그러니까 스태틱은 독립적인 클래스예요. 내부적으로 만든 거지만 외부 클래스하고는 독립적인 애로 생각하기 때문에 외부 클래스에 만든 타입 매개 변수가 자동적으로 전달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중첩 클래스일 경우에는 이 A는 T를 쓰는데 여기에서 T 쓸 때 이 똑같은 T를 쓰고 싶어. 그럼 이렇게 TT 써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도 범용 클래스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요 T를 요 중첩 클래스 안에서 T를 쓸 수가 있습니다. A는 이제 두 개를 쓰는데 둘 중에 하나를 전달해가지고 요 안에서 V를 이용해서 만들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U인데 여기는 V예요. 그러면 얘는 이 U와는 전혀 별개로 범용 클래스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전혀 연관이 없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다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어떤 유틸리티 클래스를 만들고 범용 함수를 여러 개 만드는데 다 똑같은 t를 적용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다 쓰고 이렇게 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얘도 스태틱 메소드니까 얘와 얘는 독립적인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들 때는 이런 식으로 범용 함수를 만들 때마다 각각에다가 그 타입 매개 변수를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얘도 실제 컴페어블 쓰면은 이제 이렇게 t로 쓰지 않고 슈퍼를 씁니다. 슈퍼 쓰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범용 클래스 만드는 법, 범용 함수 정의하는 방법, 그 다음에 와일드카드, 그리고 와일드카드와 관련된 PCS 규칙, 이제 여기까지를 이제 설명드렸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로 뭘 하고 싶으냐면은 우리가 범용 클래스나 범용 함수를 정의했을 때 자바가 내부적으로 얘를 어떻게 하는지, 앞서 어떻게 설명했냐면은 C++는 범용 함수를 만드는데 내가 그 범용 함수를 5개 종류의 타입 인자로 썼어. 그러면 함수를 5개를 정의해가지고 문법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자바는 내가 범용 함수를 정의한 다음에 5개의 서로 다른 타입 인자를 이용해서 얘를 사용하더라도 코드는 하나만 만들어요. 하나만 만드는데 그 하나만 코드를 만드는 그 코드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좀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바는 사용된 타입 인자 종류와 상관없이 하나의 코드만 생성하게 돼요. 이런 방식을 쓰기 때문에 C++는 주로 템플레이트와 관련된 프로그램 할 때 나타나는 에러는 컴파일 에러예요. 근데 자바는 컴파일 에러는 별로 안 나고 실행 시간 에러가 나요. 그 이유는 코드를 여러 개 만들어서 문법 검사를 하지 않고 하나만 만들어 쓰기 때문에 실제 써봐야지만 알아요. 쓰기 전까지는 이게 문법 검사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타입 인자 종류와 상관없이 하나의 코드만 생성하고 이 하나의 코드를 생성하는 과정을 전문 용어로
eraser라고 그럽니다. eraser. 그래서 이 eraser는 t를 바꾸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t를 써서 타입 매개면서 t, 뭐 u, v를 써서 프로그래밍 한 거를 그 t를 없앱니다. 그 t를 없애는데 그 t를 뭘로 없애냐? 기본적으로는 오브젝트로 없애는 거예요. 오브젝트로 다 바꾸는 거예요. 내가 t를 써서 프로그램했지만 자바 컴파일러는 그 t를 오브젝트로 바꿔요. 근데 오브젝트로 안 바꾸고 만약에 아까처럼 t extends comparable 돼 있잖아요. 타입 제한이 돼 있잖아요. 그럼 이 t를 뭘로 다 바꾸냐면은 comparable t로 다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제한된 타입으로 다 바꿔요. 그게 이제 이레이저 과정입니다. 제한되지 않은 타입이면 타입 에게먼스를 오브젝트로, 제한된 타입이면은 첫 번째 제한된 타입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아까 잠깐 하나 보면은 여기에 오브젝트 엔드가 없어요. 그러면 얘는 이 함수를 이레이저를 하겠죠. 그래서 이 t를 없애고 일반 타입으로 바꿔가지고 이제 사용할 텐데 얘가 없으면 뭘로 바꾸냐면은 얘로 바꾸는 거예요. 컴페어러블로. 근데 오브젝트를 붙이면은 뭘로 바꿔요? 첫 번째 타입으로 바꾸니까 오브젝트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프로그램 하다 보니까 컴페어러블로 바꾸면은 프로그램 하기가 조금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오브젝트로 컴페어러블로 바꾸지 않고 오브젝트로 바꾸기 위해서 이제 앞에다가 오브젝트를 붙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레이저 과정에서는 요 다 바꾸고 필요하면 타입 변환 코드를 추가해주고 필요하면은 브리지 메소드라는 걸 추가해줍니다. 이런 것까지 너무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대략적으로 좀 이해를 해봅시다. 이런 클래스가 있어요. 그러면 이 클래스에서 t는 제한이 됐어요? 안 됐어요? 제한이 안 돼 있죠. 그러면은 이 t를 다 오브젝트로 바꾸는 거예요. 오브젝트로. 그러고 그냥 써요. 그럼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타입 제한이 안 된 거는 이렇게 다 바꿔서 줘요. 근데 여기도 그렇고 필요하면은 타입 변환을 얘가 필요하면은 추가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요 예제에서는 타입 변환이 필요 없어서 추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요 예제를 봅시다. 요거는 이제 그 컴페어러블 제한이 되어 있죠. 그러면 요렇게 바꿔요. 컴페어러블로 바꾸고 그 다음에 요렇게 내가 코딩을 요렇게 하는데 이 코딩은 요렇게 바뀝니다. 요렇게. 여기에 타입 변환을 컴파일러가 추가해 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바는 항상 범용 함수가 있거나 범용 클래스가 있으면은 이 t를 이거를 없애서 일반 함수로 바꿔주는 거예요. 일반 함수로 바꿔주고 이 일반 함수로 바꿔주면서 필요한 이제 타입 변환들을 여기다가 추가를 해줘요. 여기다 추가할 수도 있고 여기다 추가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문제가 없게 사용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하나의 코드를 만들어서 처리한다는 거예요. 아주 자세한 것까지 이해되면 좋겠지만 기본적인 흐름은 이해가 되는 거죠. 흐름은. 그리고 이렇게 변환할 때 컴페어러로 변환되면은 뭔가 조금 코딩하다 보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컴페어러블로 하지 않고 여기다가 오브젝트를 써주는 거예요. 오브젝트. 그러면 오브젝트로 변환해주고 요 앞에는 또 뭐가 들어가냐면 타입 변환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컴페어터는 컴페어러블만 할 수 있는 거니까 오브젝트로 바뀌면 여기가 오브젝트가 되니까 에러 나요. 에러 나니까 여기다가
타입 변환을 넣어서 이레이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자바에서 내부적으로 범용 클래스를 처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브젝트로 바꿨을 때 그 예제를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제 갖고 온 건데, 이제 여기는 요 함수는 스위머블하고 플라이어블을 동시에 하는 애들만 쓸 수 있게끔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코딩을 해놨는데, 그럼 이거를 이레이저를 해야 되겠죠. 이레이저를 하려 그러면 얘 상태가 되면은 이제 스위머블이 첫 번째로 오는 거니까 스위머블로 다 바꾸는 거예요. 스위머블로 바꾸면 여기는 문제 없는데 여기는 문제가 되죠. 그럼 여기에 이제 플라이어블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애니멀을 플라이어블로, 그 스위머블을 또 플라이어블로 변환하는 그 형태보다는 이렇게 여기에 일부러 오브젝트를 쓰게 되면은 이제 이게 스위머블로 바뀌는 게 아니라 오브젝트로 다 바뀌어요. 오브젝트로 바뀌고 이 두 개 다 이렇게 오브젝트를 스위머블이나 플라이어블로 타입 변환하는 코드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얘보다는 얘가 더 안전성이 높은 코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오브젝트를 앞에다가 일부러 추가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 나오는 것도 여기도 그렇죠. 여기 나오는 것도 이 예제에서는 스위머블이 튀어나오게 되니까 타입 변환하기도 그런데, 여기서는 오브젝트로 나오면서 그냥 올이 앞을 붙여주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이레이저를 할 때 그 얘네들로 변환됐을 때 보다도 그냥 오브젝트로 변환되는 게 더 효과적인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요 앞에다가 그 종종 오브젝트를 추가적으로 붙입니다. t-extends 오브젝트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애들이 오브젝트를 밑에 내기 때문에 의미는 없는데, 제가 왜 오브젝트를 우리가 추가해 주냐면은 그 자바는 이레이저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겠고, 이 이레이저라는 과정을 거칠 때 오브젝트를 붙여주면 조금 더 나아지거나 필요한 경우가 있고요. 그런 경우들 때문에 가끔 앞에 보면은 의미 없는 오브젝트가 붙어 있다. 그 정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레이저를 통해 하나의 코드만 사용하기 때문에 나타난 특징은 실행 시간에 타입 인자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이 코드가 오브젝트로 다 바뀌어 있기 때문에 실제 내가 이 코드가 실행될 때 T로 뭘 쓰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 코드를 가지고는. 그리고 다 오브젝트로 바꿔 쓰기 때문에 원시 타입을 타입 인자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시 타입을 타입 인자로 쓰려고 그러려면은 C++처럼 해야 되는 거야. 인트를 주면 인트 클래스를 따로 만들고, 더블 주면 더블 클래스 따로 만들고, 뭐 오리 주면 오리 클래스 따로 만들면은 원시 타입도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여러 개를 만드는 형태로 자바는 하지 않고 하나의 코드만 만들어서 쓰려고 그런 거고, 그 하나의 코드를 주로 어떤 타입을 이용해서 만들어내냐면은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만들어내요. 그럼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만들어내면은
원시 타입은 못 쓰는 거지. 그러니까 원시 타입 쓰려면은 원시 타입 쓰지 못하고 래퍼 객체 타입을 쓸 수밖에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타입 인자의 타입 객체나 배열을 생성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코드가 실제 허용이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를 타입 이레이저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고양이 배열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타입 인자나 타입 객체 배열을 생성할 수가 없어요. 다 이레이저 돼가지고 오브젝트 타입으로 변해 있기 때문에 실제 나는 cat, 고양이, 뭐 학생을 생성하고 싶은데 실제 new 생성되는 건 오브젝트 객체만 생성이 되는 거예요. 오브젝트로 변환됐기 때문에. 타입 이레이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여러 특징들이 나타나는 거고요. 범용 객체를 인셋을 통해서 특정 타입 인자를 사용하는 범용 클래스 타입인지 확인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스태틱 멤버에 타입 매개 변수를 적용할 수가 없고 범용 코드 내에 타입 매개 변수 이용한 타입 변화는 실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일어나지 않지만 문법 검사할 때는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되냐면은 리스트를 T로 변화하게끔 만들어놨는데 이 T를 타입 이레이저 하면 오브젝트가 와요. 오브젝트로 변환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이레이저라는 게 존재하고 그 이레이저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뭐 C++를 먼저 아셨으면 그 C++하고 자바는 되게 다르게 동작한다. 내부적으로 범용 클래스가. C++는 여러 개를 만들어서 문법 검사를 통해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는 반면에 자바는 그렇게 안 난다. 하나만 만든다. 하나만 만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또 하나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오브젝트가 주어로 되겠고 오브젝트를 사용하게 되면은 뭔가 제한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제한을 하기 위해서 인터페이스를 같이 또 쓰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합적으로 되어 있고요. 주의사항으로는 이제 타입 인자를 원시 타입 사용할 수 없다. 그거는 설명드렸고 이게 안 돼요. 이게 이 A가 페어 스트링인지 비교가 안 돼. 이레이저가 되고 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스턴스 연산자를 이용해서 실제 지금 만든 객체가 어떤 타입 인자를 쓰고 있는 객체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없어요. 확인할 수가 없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렇게 만들면 문제가 없을 것 같잖아요. UV고 A는 U타입이고 B는 V타입인데 이렇게 만들어오면은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이렇게 만들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타입 인자를 지정할 수 있냐면 U와 V를 똑같은 걸로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A string A 이렇게 만들게 되면 U도 string, V도 string이 되죠. 그러면 U도 string, V도 string 되면은 요건 문제가 없는데 요건 어떻게 돼요? set string A, set string B가 되는 거죠. 그러면 둘 다 뭐가 돼? 똑같은 함수가 돼버리지. 그래서 이제 UV를 우리가 이용해서 그러니까 여러 타입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할 때 타입 인자를 지정할 때 서로 다른 타입 매개 변수가 같은 타입 인자를 지정될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하고 프로그램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런 모호한 것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범용 클래스의 객체 배열을 선언할 수가 없습니다. 네.